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랭킹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 핵협의그룹 신설을 내놨습니다. 남은 과제는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네, 스튜디오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정 의원님,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그 정상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예. 통해서 그냥 그동안은 이 공동성명 안에 내용들 넣는 것이 이제 그동안 관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별도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이번에 한 것인데요. 우리가 1953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어떤 방위 조약 체결됨으로 인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한 것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워싱턴 선언에 한 것을 일단 통해서 한미가 그동안은 사실 핵무기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독점적이고 어떤 이 독점적인 접근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는 뭐 예전에 전술핵이 있었습니다만 다 철수가 됐고요. 근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라는 이제 이 별도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즉 이 기구를 통해서 이 핵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이 기구를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이 핵무기에 대한 어떤 논의 기구, 이걸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 특히 핵 잠수함,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의 어떤 이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아마 미국이 한 16대 정도의 핵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잠수함들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것인데, 왜냐하면 포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 때 가끔씩 한 번씩 오고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정례적인 일단 한반도 전개, 이걸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이제 앞으로 핵무기에 대한 훈련과 기획, 이런 것들을 한미가 서로 어떤 교류하는 이러한 것들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새롭게 합의했다, 이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핵 관련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협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홍현익 전 외교연구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뭐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작년 4월부터 단지 뭐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네. 이제 사용하겠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전투력을 남북 간의 전쟁이 나면 많이 손상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초기에 사용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핵위협이 구체적이고 아주 그 피부에 와닿는 좀 위협으로 와 있고,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미 간의
미국이 그동안에도 확장 억제를 보장한다라고 계속 뭐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에서 얘기해 왔지만 이제는 문서로서 글로써 보장을 한다라는 측면.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기구도 지금 차관급 2+2 국방 외교 장관회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차관복급 회담도 있어요. 있는데 네. 거기서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 했는데 이거를 차관복급 회담으로 만들어서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해서 NCG라는 거를 해서 1년에 4번을 만난다. 네. 보다 더 자주 만나는 거죠. 자주 네네. 만나고 지금 아직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상설 기구를 해서 사무국 같은 걸 설치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로서 이걸 상설화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걸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이 미국이 북한의 핵 사용 시 어떻게 대응하냐 하는 거에서 한국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설명해 주겠다. 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같이 한다. 그리고 계획도 같이 좀 세워보겠다. 그런데 역시 계획은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우리의 궁금증은 많이 좀 풀어주겠다는 건데 관건은 이 기구가 얼마나 이제 잘 운영이 되느냐. 예. 거기다가 이제 하나 크게 추가된 게 지금까지는 이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전술핵 재배치는 완전히 항우에도 안 한다라고 선언해 버렸고요. 예. 그 대신에 그 바닷속에 있는 핵 잠수함이 수시로 와서 뭐라는 표현을 했냐면 정례적 상시성을 한층 증진한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이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자주 오냐는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의에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체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틀어 말해도 우리가 이제 핵안보 같은 게 많이 강화되고 했지만 대미 의존이 너무 커졌다. 네.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안 하면은 국가안보가 위태로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핵 개발하는 거 완전히 포기했고요. 전술핵 재배치도 안 한다는 걸 확정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재처리를 권한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네네. 재처리라는 게 왜 필요하면 원자로에 수십 개 원자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폐기물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처치곤란이거든요. 근데 이걸 획기적으로 가공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재처리 능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자력 산업을 위해서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그게 네. 우리가 그게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네. 보면요. 또 이제 봉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한 단계 더 차관급이 아니라 이 회의 기구체를 좀 더 뭐 백악관과 또 대통령실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견 이제 그럴 듯한 이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높을수록 이제 권한이 높은 정상 간에 이제 합의로 된다면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홍익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차관에서 차관복급으로 내렸다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닌 게 더 자주 만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할수록 이 핵 운영에 관해서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더 협의를 하고 의사소통할 기회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 NCG가 발족된 것도 사실 그 전에 합의했던 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수준의 이런 협의체가 있더라도 가동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그래서 차관에서 차관복급으로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더 자주 양국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자,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 억제 이슈와 관련해서 협의해온 결과물인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 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동 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홍 원장님, 이 네. 발언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고유가 아니다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바로 다음 날 밝혔잖아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가 네. 뭘까요? 에드 케이건이라고 백악관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국장이 이걸
해명까지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NPT라고 해서 이제 확산 방지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마치 핵 공유를 사실상 하는 거다 그러면은 한반도에다 핵을 다시 배치하는 거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예. 미국으로서는 이 확장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공유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나토보다 더 우리가 강력한 억지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과잉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과잉 기대한 것이고 저는 처음부터 나토라보다 더 강하려면 전술핵을 배치해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나토에는 5개 나라 6개 기지에 150개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고요. 예. 그 배치된 전술핵을 보관하는 키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지만 네. 결정이 돼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배치된 나라의 전폭기로 그 조종사가 가서 핵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같이 하는 게 많은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한마디로 조금 아쉽다면은 너무 뭐 한두 장 할 필요도 없어요.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은 즉흥적으로 핵으로 보복한다. 딱 한 줄만 미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언하면 전 그걸로 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은 즉각 회담한다 이렇게 협의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핵 억제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북한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미국에서 북한의 핵을 때려줘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 대통령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북한이 미국에다가 만약에 미국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할 수 없이 공격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이 먼저 나와야지 협의하는 게 먼저는 아니다. 자칫하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한 발 나아간 부분도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핵 공유를 언급했던 대통령실은 수습에 나섰는데 뭐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네. 의원님,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태호 1차장이 조금 정무적으로 저는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민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핵 공유라는 개념은 솔직히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나토 같은 경우도 나토에 지금 이 배치가 됐긴 하지만 최종적인 사용권자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네. 핵에 대해서는 항상 이 최종적이고 독점적인 어떤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핵은 우리만 쓸 수 있다라는 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핵 공유라는 말 자체가 될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은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나토식 핵 공유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좀 더 미국과의 어떤 협상 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좀 불안감들을 훨씬 더 어떤 좀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무적인 어떤 저는 은사를 조금의 김태호 차장이 이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핵 공유만큼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핵 공유라는 말이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면 예. 사실 핵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수정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원론적인 어떤 이 입장들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보 의원님, 미국의 핵 공유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죠.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입니다.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배타적이고 유일한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나토와의 그런 소위 핵 공유 시스템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나토 핵 공유 개념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나토 회원국이 자체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네. 그래서 소위 각자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인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할 건가는 공유 개념이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그런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유란 개념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은 더 이상 많은 나라가 자체 핵을 가져서는 세계 정세가 위험해진다 해서 2년 후에 나온 것이 1968년도
핵 비확산 조약입니다. NPT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정상 선언문에서 한국의 NPT에 남아 있고 준수를 한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토식 핵 공유 개념이 만약에 한반도에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텐데, 아니면은 한국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핵무기를 소지한 국가들끼리의 협력이 있어야지 소위 그 미국 기준으로 맞는 핵 공유가 성립될 텐데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핵 공유는 아니다라는 것이 백악관 NSA의 입장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자산, 핵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적이고 상시적으로 나올 것을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워싱턴 선언문에서. 예. 그렇다면 배치는 아니지만 워낙 상시적으로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폭격기, 잠수함을 통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배치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해석입니다. 네. 즉 배치는 없지만 배치와 똑같은 그런 해구산이 제공된다는 것이 이제 워싱턴 선언문의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배치에 준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워싱턴 선언 발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is ironclad, and so is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your country,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conventional, nuclea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홍 원장님,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미 군사지휘센터 방문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군사지휘센터는 어느 외국 대통령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네. 그야말로 한미 동맹의 미국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 국방성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우리 대통령에게 공개했다. 그런 의미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네. 핵 억지력도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핵 억지력의 지금 신뢰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이런 조치를 보고 안심할 것이냐. 두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이 야 이제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건 소용이 없게 됐구나라고 단념하겠냐. 여기 달려 있듯이 이렇게 미국의 군사지휘 최고의 지밀한 군사지휘부를 대통령께 보여줬다는 것은 한국하고는 그야말로 앞으로 그 핵 문제를 포함해서 긴밀 협력하겠다. 이런 거를 하는 의미로서 굉장히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